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항공편은 주식 앞에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까지 운행하는 오마주항공 재테크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안내해드릴 사무장 이화영이고요. 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있어 없어인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의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겠죠. 계속해서 로봇과 AI 관련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활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다음은 무엇인지이겠죠. 오늘 오마이 주식에서는 오늘장에서 꼭 봐야 하는 섹터부터 기업까지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각종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기상도를 대신해서요. 문서진 기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오마이 주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기장님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저희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문서진 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서진 기장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된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그린란드로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요,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이슈가 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주말 동안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매입을 한다고? 그린란드가 주식이 아닌데 왜 매입을 하지? 라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를 내 나라, 덴마크를 보고 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걸 실제로 돈을 주고 그러면 이 덴마크에게서 사올 수 있을 것이냐, 네. 본인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덴마크 영인 국가를 가지고 무역으로 어쨌든 무력으로 뭐 뺏어오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된 걸 이야기를 꺼냈냐라는 건데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정치적인 이유라 실리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이유는 그린란드에 대한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 좀 더 흔히 말하는 좀 주의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집중시키고 싶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자꾸만 그린란드를 뺏을 거야라고 말을 안 했다면 동맹국들은 그린란드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린란드의 상당 부분 물론 비전략적 투자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특히 히토류 광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히토류.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중국 자본이 그 그린란드의 자원 관련 부분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타겟팅이 어딜 것이냐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종전하고 나서 더 이상 흔히 말하는 서진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건 없어요. 네.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3년 안에 추가적인 침공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최적지가 그린란드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치면 물론 덴마크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나토 국가에 대한 침공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본토를 치는 건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령을 치는 거고 그리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침공하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워낙 흔히 말하는 항전이 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됐지만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물론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긴 하지만 아주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침공이 어찌 보면 좀 더 용이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라는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린란드 매입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유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개썰매를 끌고 가긴 했지만 어쨌든 8개 국가가 파병을 했어요. 그린란드에. 파병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개썰매가 됐던 어떤 군사가 됐던 간에 일단은 나토 국가가 흔히 말하는 이 파병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먹는 거에 대한 흔히 말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실리적인 부분은 뭐냐? 말 그대로 히토리와 관련된 부분을 공동 개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매입을 한다, 돈 줄 테니까 매입 당연히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노이즈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래 좋아 우리가 한 발 양보할게 대신 우리가 그럼 히토리 같이 공동 개발하자. 중국 빼고 우리랑 미국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걸 제가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골든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골든돔 시스템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면서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이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방위 시스템을.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골든돔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그린란드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를 어쨌든 설치하고 싶어하는 이런 목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게 뭐 당장의 미래는 아니지만 나중에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큰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포인트다라는 거고 이걸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이야기를 하냐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집중할 수 없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 흔히 말 지분을 미국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번 시점에서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게 시장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럽이 반발을 하면서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제2의 관세 전쟁 우려감으로 확산되는 거죠. 네.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네. 하는 거고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전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유럽 역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완벽하게 척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끝장 토론까지 갈 것 같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그린란드 관련 이슈로 인한 시장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좀 활용하는 게 좋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그린란드 함께 꼼꼼히 공부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가 볼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의 한도를 높일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냐 마냐에 대한 뭐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 이게 순수하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만 제가 판단을 해드리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펼쳤던 건 하방을 제한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빠지면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하방을 제한을 해줬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어자적인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공격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쨌든 조금 더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결국은 지수를 올려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로 하려면 조금 더 우리 시장을 들어갈 때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 들어오는데 네. 국민연금이 또 대규모로 돈을 또 밀어 넣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건 결국은 자금의 공격성을 띄우게 만듭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흔히 말하는 투자 공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대기 자금 같은 경우가 벌써 지금 92조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런 자금들이 그러니까 시장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지금 또 시청자님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주식을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건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건가? 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 맞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오, 국민연금이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편하게 사. 나 삼성전자 살 거야. 나 현대차 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증시 대기 자금이 조금 더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일단 밀어 올릴 수 있는 또 수급적인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우리 주식 시장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국내 증시는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이다. 오늘 또 보면 시장이 한번
그린란드 이슈로 밀렸다가 지금 맞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낙폭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국민연금 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또 긍정적 영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두 가지 증시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자, 저희 오마이 주식은요, 문서진 기장님을 비롯해서 든든한 5분의 주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부터 오마이 주식 전문가 라인업 소개 영상 먼저 만나보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마이 주식의 든든한 전문가 라인업 함께 보셨는데요. 그중 오늘은요, 저희 문서진 기장과 함께 수익 항로를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문서진 기장님은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른 분이에요. 또 워낙 오래 또 주식시장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 뒤에 숨은 맥락과 또 시장의 방향성을 오늘도 콕 짚어서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희 종목 기내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시선으로 특별한 기내식 준비했습니다. 또 거기에 한 단계 더 여러분의 계좌에 또 든든함을 더해줄 수 있는 알짜 수익 팁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모두 제공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가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도 가볍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쩍 자주 듣습니다. 일단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쉼이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린란드 관련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이 좀 조정 요인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라운드 피겨라고 하잖아요. 좀 상징적인 지수대 5,000 P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매물 소화는 좀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의 상은 결국은 증시 이 대기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빠지면 내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조정을 주더라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이 글로벌 전체 증시 대비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 좀 다르게 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주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슈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핵심 섹터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부분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CS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거기에 대한 수혜주도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조만간 이제 발사가 되는데 우주항공 관련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핵심 종목들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원전, 그다음에 전력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추세적으로 빠질 만한 이슈는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뭐 추세적인 하방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덜 올랐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지난 올 초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너무 심하긴 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빅테크 7개 종목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렸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조금 순환매가 돼요. 여기서 좀 빠지고 중소형주가 뉴욕 증시에서는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국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가 이야기했던 5,000피는 지금 네. 곧 달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신경 쓸 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코스닥이 또 정부에 어쨌든 좀 입김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또 수급도 일부 쏠림 현상도 조금 완화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투자도 저는 여전히 지금 현재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